안녕하세요. 네. 청년학생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네, 곽희성이 상호입니다. 5.18의 시작이었던 장소인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여기 현장에는 없었고 국제 정권에 앞장서서 학생들이 수정했던 항쟁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은 학생들도 희생당하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듣기로 당호님이 지만원 씨로부터 184번 광수로 지목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얘기를 자세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를 북한 황해도 인민위원장으로 권춘학이라는 사람으로 북한 특수부대 요원 일명 광수로 지목된 걸로 알고 지만원 씨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고소고발건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것은 명예훼손으로 해갖고 그 강주에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 5.18 기념재단, 그 5.18에 관여 있는 상계단체하고 광수로 지목된 4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타쿠타 그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역에 오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직접 경험하시거나 알고 계신 부분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80년 5월 내가 19일 정도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광주 시내에서 그 시위가 벌어지고 또 엄청나게 큰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소문이 났고, 광주 시내를 오니까 군인들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민들하고 또 학생들도 있었고, 뭐 시를 한다는 뭐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체류탄도 쏘고 도망 다니고 하다가 그 금남로에 있는 은행 앞에서 그 리어커에 실어진 시신을 보고 나를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너무 마음속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대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에 참가를 했었죠. 광주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금남로까지 리어카에 실려서 이동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이동했다 하는 말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여기가 예전에 그 아시아 자동차가 있던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5.18 때 아시아 자동차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 납품하는 차들은 모든 광주에서 이 아시아 자동차에서 다 생산을 했어요. 항쟁 기간에 이 사람들을 많이 운송할 수 있는 부분이 군용 트럭이다. 아시아 자동차에 가면은 군용 지프차도 있고 일반 버스도 있고 군용 트럭도 있으니까, 큰 트럭이 있으니까. 혹시 그 차를 가지러 가면서 직원들이 막거나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시민들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약간은 개봉을 해놨었죠. 여기 이 장소는 이제 5.18 때 가장 주요한 이런 집회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곳인데 혹시 이 장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20일 이후 모든 시민들이 도청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시민군들이 전체적인 활동 무대는 이 도청이었습니다. 그 도청에 한 40-50명 파견으로 전일대에서 저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그 경계 견문 보초를 쓰면서 개헌군들이 오는 거 주시하고 시민군을 할 때에 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위르겐 힌치펜터 기자가 찍은 그 사진에 나오신 건데 혹시 그 사진을 언제 처음 보게 되셨어요? 그때 YMCA 빌딩에서 우리가 경계기물을 쓰고 있는데 한번 독일 기자분하고 한국분하고 올라오셔갖고
도청 광장에 집회의 모습을 찍고 싶다 해서 절체면 불허를 했어요. 애국가 나오고 집회가 시작되니까 무대를 보고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 순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알았냐면 84년도 군대에 제대하고 바로 이 친구가 그것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IMC 3층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혹시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건물은 지금보다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좀 외벽이나 옥상 쪽에 약간 변형이 있어서 그렇게 80년 당시 그대로에 있고 우리 강주 시민을 지켜주는 일조를 했던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나 그 후로 강주 시내를 질서 확립을 하자 어깨띠를 차고 다니면서 총기가 여기서 발견됐다 또 이런 민원 접수를 받으면은 거기에 출동해서 총기 회수해 가지고 다이나마이트나 뭐 수리탄류 이런 것은 도청 제하로 놓고 인기에 인수하는 그런 활동도 했고 도청 쪽에 수많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안내도 오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시민군 활동을 하신 건데 그럼 도중에 어떻게 중단하시게 된 계기는 있으셨나요? 총기 해수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우리 어머니가 걸어오는 부분을 보고 우리 강주 시민 목숨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본 상황에서 도저히 이 도청에서 끝까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26일 날 밤에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가 5.18 민주묘지라고 하는데요. 국립 5.18 민주묘지가 있고 바로 이제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에 망월동에 구묘역이 있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묘지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망월동 국립묘지는 조성이 안 된 상태고 이 폭도라는 그 누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묘역에다가 그 안장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5.18이 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거기에 구묘역에 있는 분들 이 시신을 일로 옮기고 이 국립묘지로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이 묘역은 지금도 국립묘지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묘역이고 앞으로도 이게 영원히 남을 묘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젊은 층에서 5.18을 규명 아니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 또 노동 열사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이. 제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24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18을 알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 세대가 그런 역사를 마주하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폭력이나 이런 학살이 있었고 많은 죽음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로서 5.18 받아들였는데요. 점점 이제 광주를 계속 살아가고 또 5.18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5.18은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만 5.18이 왜 중요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아픔보다도 더 큰 이 긍지 같은 것들이 당시에 39년 전에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5.18이 정말로 중요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이 기억되고 계승되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5.18을 이야기하면서 광주를 좀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